지금 시간은 이제 일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밴쿠버고요. 제가 제일 한가하게 이 차트 분석할 때 많이 일요일 오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원데이봉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천연가스 한참 변동성이 심할 때, 한여름에 많이 올라갈 때, 그리고 또 가을에 갑자기 또 천연가스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여러 번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에는 제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큰 손해 보지도 않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는데요. 금년에는 작년에 제가 선물 옵션 쪽에 신경을 썼다면 금년에는 주로 ETF, ETN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옵션 상품에 직접 거래해가지고 콘텐코나 백어데이션 신경 쓰면서 롤오버 할 때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일부 ETF, ETN 선물 가격을 추종하지요. 하지만 거래할 때 좀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각자 투자할 때 회사라든가 그리고 선물이든 옵션이든 ETF, ETN 혹은 CFD 같이 현물까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상품을 할 경우 이런 매매할 때 신경 쓰는 그런 게 좀 틀리죠. 어쨌든 제가 이제 과거에는 선물 옵션에 치중하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원자재 곡물 대부분 ETF, ETN 쪽에 많이 치중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거래에서도 원자재하고 곡물하고 관계되는 그런 종목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원데이봉 보면은 지난 3월 달,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가격이 주로 올라갈 때 투자하는 것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가즈를 많이 제가 샀습니다. 가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들 사시는 것 같은데요. 요 가즈 같은 상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제가 내려갈 때 주로 사는 것이 H&D 상품 주로 삽니다. H&D는 이제 가즈하고 반대되는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즈로 주로 추세가 상방으로 향할 때 추세가 상방으로 향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굽을 때까지 갔었죠. 그때 주로 이제 가즈 쪽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6월 초순부터 천연가스가 이제 하방으로 향해서 H&D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즈하고 H&D하고 이제 해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해칭은 되도록이면은 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에서요. 빠져나올 시기를 체크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칭보다는 손절로 가지요. 만약 가즈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때 추세가 하방으로 향하면은 가즈 이익 취한 거 빼고 나머지 이제 손절하고 다시 또 H&D로 가고요. 반대로 또 H&D도 이제 추세가 바뀌면은 일부는 또 손절하고 또 가즈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동시에 물론 투자한 적도 있지만 해칭은 제가 되도록이면 천연가스에서는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자재, 원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곡물은 제가 옥수수에서 해칭을 많이 하지만 특히 옥수수에서 밀은 물론 한 방향으로 하고요. 천연가스는 어느 한쪽 추세로 나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지요. 제가 볼 땐 좋아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제 레버리지 상품은 상당히 위험을 수반하고 있고 설령 이제 성공한다고 해도 단기간 안에 승패가 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중장기로 가면은 이 레버리지 쪽은 좀 손해 보기가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상방으로 향할 때 레버리지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보일인데요. 보일 같은 경우에 2배짜리죠. 2배 ETF 원자재 천연가스 가격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H&D 인버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버스 쪽 콜드 많이 하고 계시죠. 물론 콜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죠. 네, 많이 한국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콜드 같은 경우에 2배짜리 마이너스 2배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2죠. 네. 이렇게 이제 보일하고 콜드하고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2배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전에 벌써 2020년 여름이죠. 그러니까 벌써 한 2년 넘어갔는데요. 2020년에 대략 2년 전에 3배짜리가 요 천연가스 쪽에 있었죠. 제 기억에는 이제 우가즈, 디가즈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런 우가즈라든가 뭐 디가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상장 폐지됐죠. 그만큼 3배짜리를 추종하는 원자재는 원래 변동성이 높아서 찾아보면 꽤 많이 상장 폐지된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 폐지되는 그 조건에 해당돼서 없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걸 올린 운용사에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결국은 자본 규모가 축소되거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남으로써 또 많은 또 혼란이 있다 보니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스스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요 3배짜리는 당연히 피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원유 쪽에서 3배짜리를 하지만 요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원유와 관계된 회사, 에너지 회사를 추종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요 3배짜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3배짜리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99번 성공해도 단 한 차례 크게 실패하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위험하지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뭐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일단 가스 같이 뭐 일반 선물 옵션 하듯이 그냥 가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없이 움직이는 그런 ETF나 혹은 ETN 쪽 그런 쪽이 사실 선물 옵션 하는 분이라면 혹은 선물 옵션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찾는 어떤 종목을 제가 볼 때는 그런 레버리지가 없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고 절대로 뭐 충동 매매나 뭐 보복으로 잃어버린 걸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심리로서 2배짜리 보일이나 콜드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죠. 보일부터 살펴보면요. 보일 같은 경우에 2배짜리 롱으로 가야 가격이 계속 우상향이 돼야 이익으로 전환되죠. 지난 금요일 장이 마감됐을 때 조금 조정이 일어나서 좀 떨어진 상태라 대략적으로 6.3% 하향했고요. 5일치 보면은 4% 이상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 달치 보면은 현재 대략 한 57% 이상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개월치 보면은 반대로 대략 한 52%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는 것을 뭐 몇 달씩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중장기로 투자를 했다면은 보일 같은 경우에 아직도 52%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보면은 뭐 6개월 정도까지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레버리지 상품을 길게 가지고 있어도 한 달에서 2달 이내, 보통은 몇 주 이내에 청산하는 그런 편이고요. 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저도 몇 번 들어갔었고요. 콜드는 이제 인버스로 나가기 때문에 2배짜리 인버스죠. 그래서 울트라 숏인데 이렇게 숏으로 진행해야지 돈을 벌 경우에 지난 금요일 장 끝나기 직전에 조금 조정이 일어났어도 6% 가깝게 이익으로 전환됐습니다. 5일치 보면은 12% 이상 손해가 났고요.
이렇게 12% 손해 났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1개월치 보면은 55% 이상 이익이 나 있는 상태고, 6개월치 보면은 무려 4% 가까이 손해입니다. 그만큼 천연가스가 많이 가격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6개월 정도 투자를 했을 때 현재 84% 손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크게 빅숏이 한번 왔었죠. 이렇게 빅숏이 한번 오고 나서 다시 또 지금 한번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많이는 못 올랐다고 해도 6불 거의 한 30 가까이 근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근접을 한 상태에서 다시 조정이 일어나가지고 한 6불 01로 끝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이번 주 장이 다시 재개돼 봐야겠지만은, 이렇게 5불 중반까지 왔다가 지난번에 재고량 할 때 한 60 정도 나와서 재고량이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하고 다시 올라갔는데요. 물론 이렇게 재고량 60P가 아주 적은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기관에서 이제 예상했던 것이 최소한 한 70 이상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60P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재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원유도 한번 조정이 크게 일어났다가 재반등을 했고, 천연가스도 이렇게 크게 한번 조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죠. 일단 6불대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인버스로 가든 아니면 롱으로 가든 일단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지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요 맨 위에 있는 라인 6불 한 60 가까이 넘어갈 경우에는 일단 인버스로 진입할 생각입니다. 인버스 제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HND고요. H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쎄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는지는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5불 중반대 가즈를 들어가는데요. 제가 사실 가즈를 5불 중반대 진입을 해가지고 5불 중반대 진입을 해가지고 6불 30 가까이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즈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제 인버스 쪽에서도 이 레버리지라든가 물론 롱 쪽도 레버리지를 이용할 경우에 저는 최소한도 이제 과하게 매수가 걸리나 과하게 매도가 걸리는 가격대로 보자면은 7불대가 넘어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콜드 들어갈 것 같고요. 반대로 요 천연가스가 5불 초반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보이를 진입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간혹 질문을 이제 이거 롱으로 가는 게 낫냐, 숏으로 가는 게 낫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원자재 시장이 물론 추세에 강하지만 한참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르고 또 한참 떨어질 때는 또 끝없이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상당히 강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변동장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롱으로 진입을 하든 숏으로 진입을 하든 진입 시점이 중요하지 꼭 롱으로 간다고 돈을 벌고 숏으로 간다고 돈을 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제 나름대로 분석은 변동장에 서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죠. 원유도 비슷하고요. 원유도 현재 시점이 요 100불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변동장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천연가스 중심축은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제가 요 위에 선거놓은 부분하고 요 아래에 선거놓은 부분의 한 중간 지점, 대략적으로 한 6불 초반, 6불 초반대가 일단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요 중심축입니다. 현재 지금 생각하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도중에 제가 중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장이 다시 열리는 걸 봤습니다. 장이 열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350D 가깝게 갭상승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6불 29 가리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마저 하면은 대략적으로 6불 초반대, 뭐 6불 30 가까이 이 중심축으로 보고 제 나름대로 중심축을 이렇게 이제 보고서 만약에 이 중심축을 넘어서서 맨 위에 그어놓은 노란선 6불 말에 근접하면은 보통 제가 여기서는 HND 이게 사실 토론토니까 이제 캐나다 겁니다. 한국에서는 근접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품이죠. 정확히는 티커 네임 쓰면 HND 하고 뒤에 TO가 붙죠. 토론토의 약자. 토론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하여튼 HND에 들어가는데 이와 똑같은 것은 보면은 이제 콜드 많이 들어가시죠.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이유는 그동안 천연가스가 계속적으로 4불대에서 5불대 넘어가고 또 5불대에서 6불대 계속적으로 상승세 보이면서 주로 저는 요 7불 근접할 때 6불 말에서 이제 7불 넘어갈 때 콜드 같은 요 HND를 들어갑니다. 2배 인버스죠. 흔히 곧버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중심축 이하로 떨어져서 5불 뭐 초반에 근접할 때 대략적으로 뭐 5불 10대나 이런 식으로 근접할 경우에는 가즈에 들어가죠. 가즈는 이제 레버리지가 아니고 ETN이죠. ETN 요 가즈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가즈 같이 이제 ETN 말고 ETF도 있습니다. 설명했듯이 이제 설명해야 할 밑에 자막에 넣듯이 UNG도 있고요. 근데 제가 UNG는 거의 들어가질 않죠. 가장 큰 ETF이긴 한데 UNG는 좀 롤오버 비용이 좀 부담이 되죠. 만약에 물렸을 경우, 좀 오래 가지고 있을 경우 요 롤오버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래서 이제 보강에서 나온 게 UNL이라고 있죠. UNL이라고 해가지고 롤오버 비용이 요 UNG하고 비교했을 때 한 12분의 1. 그 이유는 이제 그리고 요 차이점은 UNG는 이제 매달 롤오버 비용을 내야겠죠. 하지만 이제 UNL은 12개월치를 사기 때문에 또 12분의 1 롤오버 비용만 내면 되지요. UNG가 매달 새로운 선물을 사서 추종을 한다고 했을 때 UNL은 이제 12달 12개월치를 미리 사는 거죠. 결국은 매달 나가는 롤오버 비용이 요 UNL에서는 1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부담이 적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UNG를 하는 것보다는 뭐 UNL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 훨씬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둘 다 ETF고요. 가즈는 ETN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맨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전략적으로 뭐 가즈를 사는 대신에 뭐 보이를 살 수도 있죠. 뭐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죠. 충분히.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닥이 정말 어딘지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뭐 이 시점 바닥이라고 믿었을 때 이 시점에서 보일로서 만약에 진입을 했으면은 훨씬 뭐 높은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뭐 반대로 지난번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저같이 뭐 HND나 콜드 같이 2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은 효과는 2배로 물론 나지요. 하지만 이제 어느 누구도 이 가격이 고점인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지금 재반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원유하고 천연가스는 현재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